자, 경제연화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식료품 물가 얘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연말 되면 이제 송년회 같은 각종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류 소비가 늘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이런 시기를 앞두고 참이슬, 테라 굉장히 유명한 주류죠. 화이트 진로의 일부 제품의 출고가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배경이 뭘까요? 네, 출고가가 대략 7% 정도 또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참 이렇게 이것저것 다 오르다 보면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맞아요. 이 고물가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주정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게 6개월 만에 반영된 소비자 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주정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원가가 다 오른 것이죠. 예. 뭐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그밖에 각종 원자재 값도 오르고 특히 인건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참 서민들 물가 부담도 커질 전망인데 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는 좀 그러니까 네. 같은 제품인데 용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이른바 이거를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줄이는 거 내용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업이 중량 감소를 적극 공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먹던 건데 왜 이렇게 양이 좀 준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네, 꼼수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맥주가 375ml인데 음. 370ml로 줄입니다. 약간 줄인 그렇죠. 거군요. 약간이라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주스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 함량이 100% 주스였는데 80%로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양도 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때 한두 가지 소재를 뺀다든가 고기 양을 줄이고 뭐 양배추를 더 많이 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슈링크 결과적으로 용량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라는 것인데 이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항이 심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용량 감소는 저항감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같은 학계에서도 경영학계에서는 좀 갈리나요? 의견이? 갈리죠. 경영학계에서는 이게 경영 전략이다.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고객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학과 입장에서는 소비자학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양쪽이 갈리는 것이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기만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보실 때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뭐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막 미세한 차이라면 뭐 가격 올리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막는 그런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니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슈링크플레이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상 요인이 뚜렷한데 억누를 경우에는 향후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룹 네. 주체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 같은데 네.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면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거 말고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물가를 제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위적인 그 가격 자체를 통제하려는 이런 정책적인 접근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네. 가격을 인상하자니 그것은 소비자가 굉장히 가격 인상에 따른 그 탄력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량을 줄이는 행위도 있다라고 한다면 중첩점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업계가 충분히 유념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준다든가 네. 그리고 소비자에게 용량을 필히 확인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방송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예.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용량 변경 시에는 반드시 용량이 변경됐음을 알리는 고지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고요. 반드시 표시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용량 변경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의 현상 속에서 기업들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소비자 기만이나 소비자가 뭐 이거 꼼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스마트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중첩점을 이렇게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 좀 짚어왔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부채 200조 원을 넘긴 한전 상당히 네. 좀 부채 상태가 심각합니다.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일단은 일반 가정도 그렇고 상업용 가정은 전기를 냅두고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 중견기업 요금을 올리기로 한 건데 일단 네. 얼마를 올리기로 한 겁니까? 일단 킬로와트 시당 10.6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오르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전기 요금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 가정용이죠. 예.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네, 자영업자를 그 생각하시면 제일 사용하시는 좋고요. 거. 예. 그리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장에서. 산업용에서도 소기업이 사용하는 전기가 있겠고 예. 중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겠습니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이 대략 0.2% 정도 됩니다. 네. 고객 비중으로는. 근데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보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네. 0.48%죠.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요금을 컨트롤함으로써 이 재무 구조가 심각해 있는 상황에 있는 한전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총 부채는 약 201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죠. 근데 어쨌든 올해 내에 4천억 원 가량의 재무 적자를 해소하는 방침으로써 이렇게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국제 에너지 값이 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싼 값에 파는 역마진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구조 개편 없이는 적자 해소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오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싸면 이 구조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네. 결과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전기 요금을 올림으로써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고 특히 이 고물가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국면에서 전기요금을 대폭 올린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또 국민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순서를 천천히 가져가고 또 대기업, 중견기업 우선적으로 전기요금을 높게 적용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기요금만 올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어쨌든 이 공사가 갖고 있는 방만 경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화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특별 자구 대책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집하는 거. 네, 그것들. 조직 구조를 조정하는 겁니다. 네, 네. 488명가량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 네. 여기 인력 개발원 같은 것들을 매각하는 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동시에 해 나가면서 전기요금도 올린다면 그나마 효율적으로 이 전력 체제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뭐 가정용도 그렇고 업소용 전기요금도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공공요금 중 하나인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도미노처럼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설이 좀 있는데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까 네. 끝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다소비 업종 대부분의 제조업입니다. 예,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그리고 우리 전기 전자산업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전력 요금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물가는 잡히지 않는다. 고물가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각종 요금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고 또 인건비 오르고 계속 이 고물가의 늪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올리는 시기를 좀 저울질해야 될 텐데 당장에는 이게 오르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전기 먼저 좀 대폭의 인상을 조치를 취하고요. 지금 너무나 높은 고물가 상황이니까 가정용 전기라든가 상업용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올릴 시간을 계획을 두고. 시간을 두고 올릴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오늘 김광석 한양대학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